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얼굴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등기부 확인하고 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죠. 근데 주인이 아니었던 거야.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걸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교수님 앞전에 저희 뭐 계약갱신 요건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권리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꺼냈는데 이제 특이하게 보통 저희가 권리금 횟수 기회 보장이라든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걸 읽어드려요, 계약서 할 때. 근데 임대차 계약이 이제 해지 시 네. 이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가능하다면 이제 그 법적 근거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일단 당연히 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권리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가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받아내는 거는 보증금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시면은 이제 이게 10조의 3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권리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규정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의 4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항에서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 다음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상가 임차인이 다음에 들어올 신규 임차인 되는 그자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그렇죠.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게 방해 행위인지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일 궁금한 건 뭐 어떤 게 방해 행위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대인이 그 신규 임차인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 있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나한테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권리금을 요구한다거나 받는다거나 그런 거 자체가 다 방해 행위인 걸로 금지되는 행위로 돼 있고 아니면은 임대인이 괜히 이제 꼬장을 부리는 거죠. 괜히 이제 그 주변 시세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너무 보증금이나 차임을 고액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괜히 이제 꼬장꼬장하게 네, 나한테 뭐 좀 떨어질 거 좀 없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권리금을 못 받게 하려는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 네,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국 기존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아가려면은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자기는 이제 권리금을 받고 빠져나가는 거거든. 근데 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별 이유도 없이 그냥 거부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조차도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예, 정당한 사유 없이는 신규 임차인하고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임차인이 이제 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일단 저는 그 상가에만 국한해가지고는 딱히 지금 생각나는 거 없긴 한데 상가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냥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매수인이든 아니면 우리가 뭐 임차인이든 이제 그 등기부 상에 나와 있는 그 소유자의 어떤 그 명의 그 다음에 나하고 지금 계약서 쓰러 온 이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서 요 사람들이 일치가 되는지 예, 그러니까 즉 뭐 매도인 혹은 임대인 그 다음에 그 등기 명의자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꼭 잘 하셔야 된다. 왜냐면 제가 봤는데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얼굴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등기부 확인하고 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죠. 근데 주인이 아니었던 거야.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걸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그 등기부 보면 조작했나요? 밑에 열람일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열람일시를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최근 게 아니었던 거야. 아, 옛날 등기부 가져와가지고 중개사람 짜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뭐 임대인분들이 사기꾼이라서가 아니라 뭐 사기 친다 이런 게 아니라 거래할 때 우리 임차인분들이 많이 주의하시는 거 저도 알지만은 좀 거래 이런 문화가 그런 신뢰로만 다 될 수 없다는 거 확인 뭐든지 서류로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인허가적인 거 책임이 저희한테 많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계약을 해도 뭐 하고 나면 저희 딴에는 이제 저희가 문제 아니라고 계약했는데 두 분이서 이제 임차인, 임대인 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항상 화살이 돌아와요. 그 지역의 군이나 뭐 구청 이런 데서 솔직히 더 잘 알아요. 그런 거는 임차인 분들이 저는 보통 알아보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알아본
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따라왔냐면은 배상 책임 문제가 저한테 따라오더라고요. 특이하게 이제 저희가 넣긴 넣어요. 풀어서 뭐 거기에 대한 인허가 책임은 뭐 임차인이 진다고 하지만은 저희도 말 한마디 하는 거를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저희는 인허가 부분 또 우리 고객님들 모르면 저희가 찾아봐드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중개사분들 이제 일하실 때 임차인분들 인허가 부분 알아보는 거는 보통 임차인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놔두시면 돼요. 그거는 본인 업장 처리 본인이 더 잘 알아야 돼요. 안 해준다고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물어봐달라고 하면 물어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임차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저번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건데 답변을 해드렸어요. 전입신고만 하고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에서 이제 전입신고만 하고 2년 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대항력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우선전 면제권만 받는지, 그리고 전입신고로 선순위인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세 가지 질문이죠. 이거 한 가지 이제 뭐 말에 다 담겨 있는데 원래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봤을 때 한번 답변 요거. 예.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이제 아마 주거용 목적물이 주거용도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항 요건, 그러니까 이제 전입 신고는 하셨는데 확정 일자는 이제 받지 않으셨다. 예.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전입 신고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대항력은 갖추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계약 기간 동안 나는 안 나가고 버티겠다. 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확정 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면제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선 면제권이 없는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 경매라도 돼버리면은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지만 안 나가고 버틸 수는 있지만 경락 대금에서 이제 그 보증금의 우선 면제를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 보니까 이제 한 2년 뒤에 전입 신고하고 2년 뒤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은 그 2년 후 확정일자 받은 그때로부터 이제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전입 신고를 했고 특정 시점에,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2년이란 텀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만약에 뭐 근저당이 들어온다든지 이래버리면 순위가 밀리죠. 예, 그럼 나중에 이제 경매가 됐을 때 근저당권자보다 이제 2순위 뭐 혹은 3순위 이렇게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확정일자는 간 김에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중개사가 저희 보통 알려드리죠. 전월세 임대차 신고하세요. 뭐 확정일자 전입신고 꼭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깔려하는 분들 많아요.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중개사가 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알아보시겠지만 확정일자라는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그 날짜에 내가 확정을 받았다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지금 교수님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 목적물이 이제 다가구에 있으면은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가거나 그 건물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이제 대전에 모모 땡땡 다가구에 들어갔는데 좀 신축이었거든요. 신축이라서 뭐 안에 깔끔하고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처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뒤에 바로 밑에 집으로 호실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겠죠. 다시 해야죠. 안 한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경매가 진행이 돼버렸어요. 잠깐만, 다가구? 다가구에서. 다가구는 원룸. 원룸. 네. 근데 일단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실까지는 이제 전입을 이제 안 해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긴 한데 밑으로 옮겼는데 201호였는데 뭐 105호로 옮겼어요. 105호로 옮겼는데 앞에는 전입신고 잘 해놨고 했는데 그때 순번이었다면은 조금 경매해서 이 우선 변제를 받아갈 금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경매가 됐나요, 거기? 됐어요. 그래서 다 넘어간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수까지는 기재를 안 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다세대 같으면 집어넣고 이제 동호수 뭐 몇 호실까지 해야 이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니까 집원만 잘 넣어놨으면은 그 순위가 유지되는 거죠. 진짜요? 네, 만약에 거기 살다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실이 바뀐 거잖아. 근데 다가구에서 바뀐 거라서 전입이 그대로 돼 있으면 그건 이제 순위는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으면. 근데 순번이 제가 온 걸 봤는데 50몇 번으로 밀려났더라고요. 30몇 번이요. 서류를 보긴 봐야 되겠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기에 대한 대항력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일단 뭐 그쪽에 뭐 변호사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 뭐 진행 중이던데 그게 통째로 이제 넘어갔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저희가 참신한 내용으로 한번 또 준비해볼게요. 지금 앞전에 저희 주택임대차 보호법 얘기했고 요번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사례적인 것들로 얘기를 교수님이랑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례적인 거 내용으로 해서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정춘하우스 저희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항상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촬영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